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해보게 되는 주제죠. 노년의 시간, 과연 어떻게 써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차분히, 그리고 다정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늘 부족했잖아요. 일하랴, 가족 돌보랴, 세상과 부대끼랴, 눈 깜빡할 사이에 하루가, 한 해가 훌쩍 지나가곤 했는데요. 노년이 되면 비로소 시간이 우리 손에 조금 느긋하게 쥐어져요. 그런데 막상 시간이 많아지면 오히려 어색하고 막막할 때가 많죠.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매일이 허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하고 빛날 수 있을까?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커피 한잔 하듯 편안하게 풀어보려 해요. 지금부터 노년의 시간을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한 10가지 지혜를 차분히 하나씩 이야기를 곁들여 함께 나눠볼게요. 첫째, 작은 일상 속 기쁨을 발견하세요. 노년의 시간은 거창한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살짝 스며들 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앉아있는 것, 그 자체가 하루를 여는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저녁 노을이 지는 시간에 발걸음을 천천히 느리게 하면서 산책하는 것도 좋아요. 하늘색이 오렌지색으로 변해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참 고요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요, 좋아하는 책을 꺼내서 소리내어 한 페이지 읽어보는 것도 생각보다 큰 행복이 돼요. 그 책 속 문장이 나를 토닥이는 것 같은 느낌 경험해 보셨나요? 바람직한 방법은요,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이 정도야 뭐하고 지나치지 않고 이것도 참 좋다 하고 마음에 담아보세요. 그렇게 하면 하루하루가 조금씩 빛나기 시작할 거예요. 둘째,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굳어가죠. 하지만 가만히만 있으면 굳는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여야 해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으로 몸을 쭉쭉 펴는 거예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기지개를 켜듯 천천히 늘려보세요. 몸이 깨어나는 게 느껴질 거예요. 또 하나, 집 근처에 있는 산책로를 매일 같은 시간에 걸어보세요. 30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기분이 훨씬 맑아지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요즘은 실버 요가나 시니어 필라테스 같은 프로그램도 많아요. 부담 없이 참여해서 몸을 부드럽게 단련해보는 것도 참 좋아요. 바람직한 방법은요, 운동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운동해야지가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담 없이 가볍게, 그러나 꾸준히. 그게 정말 중요해요. 셋째, 평생 배우는 자세를 가지세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배울 때 가장 빛나요. 배움은 뇌를 젊게 만들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요. 예를 들면 평소 관심 있었던 악기, 피아노나 기타 같은 걸 새로 배워보는 거예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손끝이 기억하는 새로운 감각이 참 신선해요. 또 하나, 사진 찍는 걸 배워보는 것도 좋아요.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꽃 한 송이, 하늘 한 조각, 내 눈으로 보는 세상을 카메라로 남기는 기쁨, 정말 특별해요.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 강의도 참 잘 되어 있어서 집에서 편하게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어요. 역사, 미술, 인문학 강의, 새로운 지식을 듣는 순간순간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게 돼요. 바람직한 방법은요,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내가 오늘도 새로운 걸 만났다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배움이란 건 결국 나를 위한 선물이니까요. 넷째,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아끼지 마세요.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줄어들기도 해요. 일하는 곳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조금씩 거리가 생기니까요. 그럴수록 의식적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면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차 한잔 할까? 하고 약속을 잡는 거예요. 어색할까봐 망설이지 말고 가볍게 톡 던져보세요. 의외로 서로 그리워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또 하나, 가족들과 식사 약속을 정기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매주 일요일 점심은 꼭 함께 먹는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은 온 가족이 모여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혼자 지내는 이웃이 있다면 가끔 안부를 묻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큰 기쁨이 돼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하는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밝히는 햇살이 되기도 하거든요. 바람직한 방법은요, 시간이 날 때 연락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연락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노력과 따뜻한 관심이 필요해요. 조금 귀찮더라도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내보세요. 다섯째, 자신만의 취미를 키우세요. 노년의 시간은 나만의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해요. 예를 들면 정원을 가꾸거나 작은 화분이라도 키워보는 거예요. 꽃이 피고 지는 걸 매일 보는 것만으로도 삶이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운지 느낄 수 있어요. 또 하나,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참 좋아요. 꼭 전문가처럼 잘 그릴 필요 없어요. 색을 골라서 마음 가는 대로 칠하는 것만으로도 마음 안에 작은 행복이 피어오르거든요. 그리고 퍼즐 맞추기, 뜨개질,
손편지 쓰기 같은 것들도 시간을 조용하고 충만하게 만들어줘요. 손끝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건 정말 깊은 만족감을 줘요. 바람직한 방법은요, 취미를 부담 없이 즐겁게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즐기는 것. 그게 바로 노년의 취미 생활의 참맛이에요. 여섯째,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죠. 어느새 익숙한 사람들만 만나게 되고 새로운 관계는 어색하고 두려워지기도 해요. 하지만요, 노년에도 새로운 친구는 정말 소중한 보물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동네 작은 독서 모임에 참여해보는 거예요. 같은 책을 읽고 느낀 걸 나누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가까워질 수 있어요. 또 하나, 요가 수업이나 미술 수업 같은 활동적인 모임에 가보는 것도 좋아요. 함께 땀 흘리고 웃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나 시니어 카페 같은 곳에서도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처음엔 낯설어도 서서히 따뜻한 인연이 피어날 거예요. 바람직한 방법은요, 완벽한 친구를 찾으려 하지 말고 작은 인연 하나에도 마음을 열어보는 거예요. 새로운 만남이 내 인생을 얼마나 풍성하게 해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일곱째, 봉사활동으로 삶의 보람을 느껴보세요. 누군가를 돕는 일은 생각보다 우리 마음을 훨씬 따뜻하게 해줘요. 노년에는 특히 봉사가 주는 보람이 아주 깊게 다가와요. 예를 들면 아이들을 위한 책 읽어주기 봉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꽉 차요. 또 하나, 지역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하는 것도 좋아요. 밥 한 그릇을 건네면서 나누는 짧은 인사가 서로의 하루를 따뜻하게 밝혀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길고양이나 유기견을 돌보는 봉사도 있어요. 작은 생명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경험은 삶을 한층 더 넓고 깊게 만들어줘요. 바람직한 방법은요, 대단한 도움을 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가볍게 시작하는 거예요. 진심이 담긴 작은 손길이 세상에는 큰 빛이 되니까요. 여덟째, 여행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행을 멈출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천천히 깊게 세상을 만날 좋은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가까운 시골 마을로 하루 나들이를 가보세요. 버스를 타고 가도 좋고 차를 타고 느긋하게 드라이브를 해도 좋아요. 밭 사이로 흐르는 바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참 좋아요. 또 하나, 국내 여행지 중 아직 못 가본 곳을 한 군데 정해서 조금 특별하게 여행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통영, 담양, 정선 같은 곳이요. 자연이 참 고요하고 아름다워서 마음이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해외로 짧게 다녀오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편안한 여행 프로그램도 많거든요. 언어가 서툴러도 괜찮아요. 미소 하나로도 충분히 통하는 게 여행의 묘미니까요. 바람직한 방법은요, 여행을 거창한 이벤트로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의 작은 모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낯선 곳에 발을 디뎌보세요. 거기서 만나는 풍경과 사람들 모두가 당신의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거예요. 아홉째, 자신의 마음을 자주 들여다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외부보다 내부를 더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독이는 게 정말 중요해져요. 예를 들면 하루가 끝날 때 오늘 하루 동안 고마웠던 일을 3가지 써보세요. 햇살이 참 따뜻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셨다.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도 다 괜찮아요. 또 하나, 마음이 울적할 때는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적어보세요. 오늘은 마음이 좀 쓸쓸하다 이렇게 해요. 그저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요. 그리고 자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괜찮은가? 나는 오늘 나를 잘 돌보았는가? 이 짧은 질문이 마음을 지키는 큰 힘이 돼줄 거예요. 바람직한 방법은요, 나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돼가 아니라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따뜻하게 품어주세요. 열째, 감사하는 마음을 매일 표현하세요. 마지막으로 노년의 시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은 감사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렇게 또 하루를 맞을 수 있구나. 고맙다. 작게 속삭이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하고 직접 말해보세요. 말 한마디가 서로의 하루를 환하게 비춰줄 수 있어요. 그리고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 참 잘 살아왔다고 스스로를 칭찬해보세요. 후회보다 감사가 많아지면 삶은 훨씬 단단해져요. 바람직한 방법은요, 감사를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거든요. 자, 이렇게 오늘은 노년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에 대해 차분하게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우리가 만난 10가지 지혜들 기억하시죠? 작은 일상의 기쁨을 느끼고 몸을 사랑하며 배움을 멈추지 않고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나누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누군가를 돕고 여행을 떠나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노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에요. 하루하루를 천천히
그러나 반짝이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행복한 노년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살짝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노후지혜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새로 생겼어요. 조금 더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머물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